안녕하세요. 품위지켜의 권수석 김선수입니다. 네, 벌써 3월입니다. 봄인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다이나믹 코리아답게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순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네, 구속 취소가 됐다고 한들 있는 죄가 사라졌거나 윤석열의 탄핵 재판이 멈추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니까 저는 이제 아무런 소요 없이 차분히 다음 절차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 영상이 이제 개혁신당 베스트 게시판에도 가고 네. 펜코 정겔 포텐도 가보고 아무런 홍보 없이 저희가 그쵸. 저희가 따로 올리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그쵸. 예. 저도 민망해서 그럼 못하는데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회수는 6천입니다. 예. 저희가 최근 영상들 다 6천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치면은 이제 주요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뚫으면 이제 날아가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통곡의 벽 같은 6천이라는 이 캡도 언젠가는 저희가 벗겨낼 때가 올 것이라고 저희 스스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저희는 늘 하던 대로 최고의 평론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제처럼 이 적폐 세력들 때문에 네. 이제 방송에서 뵙기 어려워진 박성민 컨설턴트가 네. 항상 자기를 이제 평론가가 아니라 분석가라고 했거든요. 네. 근거를 가지고 딱 판단해서 분석하는. 저희도 이제 좋은 분석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네요. 저는 이제 앞으로 품위지켜 소속의 정치 애널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저의 공식 직함입니다. 이제. 네, 아무튼 이제 저번 주에 근데 또 요즘 아주 사고 뭉치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서 만든 채널 네. OPQR에 출연해서 OPQR? 네, OPQR이라고 하니까 요즘 한창 인기몰이 중인 QWER이라는 그쵸. 걸그룹 밴드라고 해야 되나? 예, 그쵸. 네, 걸밴드가 생각이 납니다. 약간 좀 따라한 게 아닌가. 근데 나름대로 이름은 갖다 붙였어요. 막 네. OPQR에. 뭐라고 붙였어요? 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네. 시대에 던지는 질문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만들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나왔어요. 네. 자기 인천 시민이라면서.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네.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 네. 근데 그 지분의 음. 30%를 국민이 갖고 모두가 나누면 굳이 어떤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영상을 만들면서 자꾸 봤거든요. 네. 봐도 이제 뭔 소리야 싶은 이런 말을 했고, 일주일간 아주 파장이 컸죠. 이준석 의원이랑도 아주 대차게 붙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젠비디아 발언이 나온 맥락을 알려면 저희가 이 준비한 PPT를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 AI가 창출하는 생산성의 향상을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지분 30%를 공공의 몫으로 돌리자. 그러면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세금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그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듣자마자 이게 뭔 헛소리야? 네, 헛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선 엔비디아가 국내 기업이라는 저희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는 아주 건실한 국내 기업이라는 이 판타지 소설 같은 소리는 그렇다고 해 줍시다. 그것까진 해줄 수 있죠. 삼성전자도 있었으니까요. 우리 생각만 해도 진짜 국뽕이 차오르는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해 줍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1년 세수가 336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 최근 분기 당기순이익이 3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데 아마 이게 사상 최대 실적일 거예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당기순이익이 3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그냥 단순 계산 곱하기 4 하면 120조 아니에요. 그쵸. 330조가 안 되죠. 네. 그쵸. 네. 절대 거기에는 이제 이를 수가 없죠. 네. 그 시장의 기대만큼 엔비디아가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30% 지분의 배당금으로, 배당 성향이 100%도 아닌데 30% 지분의 배당금으로 한국의 1년 세수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대장들이죠. 소위 Magnificent Seven, M7이라고 불리는. 네. 이 M7 중에 단일 주주가 그 지분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그나마 이제 테슬라, 메타에서 그 창립자인 머스크하고 저커버그가 10% 중반대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문제라 생각하는 게 어쨌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네. 이런 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쨌든 아무리 뭐 김 선수가 주식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 일반인이잖아요. 네. 일반인 수준에서도 이렇게 반박이 가능한 얘기로 사실 선동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게 저는 정말 이재명의 또 나쁜 화법이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세금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세금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알고 이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도 대차게 그쵸. 듣기 싫다고 얘기했었죠. 이런 화법 하는 거. 그쵸. 전에 없던 일을,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일을 있을 수 있을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를 하는 거죠. 네. 네.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개딸이라고 불리는 그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뭐 늘 그랬듯이 우리 이재명 대표님 하면서 이제 반신반인의 지도자인 것처럼 불가능을 이루는 그런 지도자인 것처럼 추앙을 받겠지만 이제 저희와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은 어떤 일반 상식을 가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유권자들에게는 이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준석 의원이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참교육을 시전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랑 이제 페북으로 이제 거센 공방이 오갔지만 뭐 이준석 의원의 반박을 요약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우클릭을 하면서 중도에 가면을 쓰고 있지만 네. 이 발언은 정말 굉장히 아주 반시장, 반기업적인 발언이다. 아무리 우클릭을 해도 결국에 그쵸, 본색이 나온 거죠. 네, 그죠. 만약에 법인세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분 30%를 국민한테 배분해야 된다. 예. 라고 하면 이건 진짜 그야말로 반기업적 사고의 극치고 정부가 만약에 글로벌 빅테크를 만들어내서 지분 30%를 보유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혀 IT 기업의 어떤 성장 주기나 생태계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인식을 보여준 발언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부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지식지향적인 IT 산업의 특성상 IT 기업이 그 법인 설립과 함께 흑자를 내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네. 뭐 내는 경우도 있죠. 근데 흔치가 그쵸. 않습니다. 흑자를 낸다고 해도 이제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비용이 그 대부분 이제 R&D하고 그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늘 이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뭐 대출로 그런 걸 해결하기는 힘든 건가요? 그런데 뭐 IT 기업의 그 자산이 대부분 무형 자산이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뭐 속된 말로 후달리기 때문에 은행 대출하고 채권 발행을 뭐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하겠다고 이제 권수석한테 나 붕어빵 장사 좀 하게 돈을 좀 빌려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딱 돈 빌리러 왔을 때 권수석한테 이 붕어빵 기계와 그쵸. 이 반죽을 가지고 야 나 이제 장사 시작하니까 네 돈이 필요해 하는 거하고 야 권수석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알고 있어. 돈 좀 빌려줘. 이 양자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빌려주겠어요. 아유, 천자가 담보 잡을 게 있으니까 빌려주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대출이나 뭐 채권이 네. 이제 IT 기업 맘처럼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 증자를 해서 이제 외부 투자자들한테 이제 지분을 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 대주주 지분율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엔비디아 수준의 기업이 돼서도 이제 국가가 근데 이걸 또 이재명 대표는 국가라고 안 해요. 국민이라는 이상한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아무튼 뭐 얘기한 게 이제 국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다는 거니까 이 국가가 엔비디아 수준의 기업의 30% 지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그 30%는 국민이 그쵸. 가진다. 이 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딱 이 얘기 듣자마자 바로 저희가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민들한테 빅테크 주식 나눠주면 이거 안 팔고 100일 사람 있냐고. 그쵸. 뭐 나눠주고 못 팔게 할 거냐고. 그쵸. 네. 이렇게 제가 막 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죠. 국부 펀드나 이 국가가 가진다고. 해명은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는데 단어 성정도 참 희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본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아까 살펴봤듯이 M7의 사례를 살펴봤잖아요. 전례가 없어요. 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쵸.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이준석 의원이 다뤄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설령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장 중심 기업의 이 배당 수익률 가지고 절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세를 대체할 수 없다. 정말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페북에서 몇 개의 글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반박을 다 한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JTBC가 또 팩트 체크를 해줬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준석 의원이 한 말과 저희가 한 말과 이 JTBC의 팩트 체크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을 말하자면 국가가 직접 젠비디아의 지분 30%를 확보해서 배당으로 세수를 충당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뭐 이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JTBC가 이 제도권 언론인지라 뭐 순화해서 사실상 어렵다. 뭐 이런 워딩을 자주 썼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재명이 헛소리 했다라고 한 거예요. 요즘 들어 좀 JTBC가 이재명 당선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순전히 뭐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뭐 반박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반박하시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도 그 이렇게 나서서 이 JTBC가 팩트 체크를 해준 건 일종의 충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좀 언행에 신중해라. 근데 또 이 김 선수 말을 듣고 보니까 요즘 JTBC가 좀 약간 편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100% 봅니다.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JTBC 그 유튜브 썸네일만 봐도 엄청 평파적이에요. 아무튼 대표가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하나씩 말 실수, 또 뭐 딴 것도 했죠. 뭐 자기가 7명 뭐 쳐냈느니 이런 걸 맨날 하고 다니니까 요즘 친위대들아 좀 바빠요. 근데 이제 또 이 친위대 중에 우리의 그 철새 중에 철새 이현주 의원이 아주 또 장황한 쉴드를 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제 국부 펀드를 통해서 전략 사업에 투자는 꼭 필요한 일이고 투자했으면 지분 확보하는 건 당연하다 같은 말 했어요. 솔직히 이거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 같은 당연한 소리 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발언에 왜 뒤집어졌습니까? 국가가 투자해서 좋은 기업 키워냈고 뭐 지분만큼 받아가자라는 말에 누가 뭐라고 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이제 사족을 붙였잖아요. 30%를 국민들에 갖고 있으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같은 소리 하니까 이 도대체 얼마나 이거 삥을 뜯으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냐 하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뭐 이현주 의원은 그냥 이준석 의원의 반박에 대해 그냥 논점 일탈로 대응을 한 거고, 이준석 의원도 국가가 지분 투자하는 거 자체를 뭐라 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산업은행이나 국민연금이 하고 있어요. 이걸 뭐, 저희도 사실 알 수 있는 건 이준석이 모르겠습니까? 방점은 이제 30%의 지분과 국세 충당이 있었던 건데, 이현주 본인도 이제 이준석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국부 펀드 같은 소리로 말 돌리기, 물타기 시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그 이현주 의원의 페북글을 다 읽어봤는데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펀드 조성해서 GPU 사줄 테니까 뭐 지분 내놔라. 뭐 이런 건가? 저도 뭐 이 분야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필요한 건 국가가 이 GPU를 대량 구매해가지고 뭐 국가 AI 컴퓨팅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기업들이 뭐 R&D 하는 거 지원해주고 뭐 공공 연구할 수 있게 뭐 지원해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말이 이상했던 게 그러면 사용에 대해서 뭐 이재명부터 이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대가만 지불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이런 거 만들어주고. 근데 왜 여기서 사실 지분 얘기가 나오는지는 처음에 이재명 말 들었을 때부터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거죠. 저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받은 사용료를 이제 국부펀드로 만든다고 하니까, GPU를 국부펀드로 사온다고 하니까. 그쵸. 그렇게 받은 사용료를 이제 국부펀드 수익자들한테 배당한다든지 뭐 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지분 얘기부터 나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지분까지 요구하려면 그 AI 데이터 센터 대여만 갖고는 안 되고, 그쵸. 결국 기업이 GPU를 구매할 자금을 조달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과연 이게 이런 방식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하는 방식인가? 그쵸.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쵸. GPU 사줄 테니까 지분 달라. 이게 안 되죠. 우리 그냥 뭐 골드만삭스한테 빌릴게요. 아니면 뭐 은행에서 빌릴게요 해도 되는데. 맞습니다. 야, 지분 갖고 가. 지분 그걸 어떻게 거래를 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분 갖고 와. 뭐 이러는 느낌이 또 살짝 듭니다. 네네. 애초에 그 젠비디아 발언 실드는 실패했고, 논점 일탈로 물타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물타기를 하더라도 좀 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경제도사 이현주 의원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제시해 줬으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민주당이 공격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말을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PPT에 이 상탈을 하고 있는 저 몸은 진짜 만드셨겠죠?
이거 근데 사실 좀 헷갈려요. 이거 합성 아니겠죠? 만들었으니까 이게 아마 선거 포스터 같은데. 아 그래요. 야. 예, 아니 뭐 국회의원이 굳이 뭐 저 나이 때 그 삽성해 가지면서 자기 꾸미겠어. 저거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몸은 네, 예, 멋있습니다. 뭐 제가- 사실 저희 아버지랑 몇 살 차이 안 나시는 분인데. 아 이거 뭐 언제 사진인지 모르는 거긴 하지만 하여간에 뭐 네. 저희도 지금 훨씬 어린 나이 체지방 때문에 아주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 나이 때 저런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아무튼 이 변호 아저씨 이 멋있는 사진과는 다르게 네. 뭐 이재명이 기업 지분 30% 뺏어온다는 얘기 한 적 없다. 이러면서 뭐 이제 하나마나한 또 이제 연주처럼 똑같은 말 써놨어요. 뭐 투자하고 지분 갖고 오는 건 당연하다. 근데 뭐 이거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민연금하고 산업은행에서 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네네.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이준석이 이거 모르겠냐고요. 네, 삼척동자도 압니다. 네. 그쵸. 그리고 자 뭐 뒤에서 저희가 더 얘기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영상 말미에 그 작정하고 뭐 AI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이거 네. 갖고 온 국민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얘기를 이게 또 풀 영상을 보면 이런 얘기를 10분 동안 해요. 네. 그럼 사실 듣고 있으면 뭔 생각 드냐면 이 동해바다에서 그 왜 석유 시추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우리 세금 안 거둘 수 있다 대왕고래 비슷한 망상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부터 그 영상을 봤던 사람이 다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가가 지분 아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30% 유지하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 만드는 게 어불성설 같으니까 혹시 생각하는 게 뭐 네. 있는 기업들 지분 뺏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는 거고요. 네, 그죠. 그 김병우 의원이 발레랍시고 네. 가져온 TSMC, 포스코 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민영화된 지 아주 오래된 기업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국민연금 지분율 7%이고 TSMC 대만정부 지분율 6%입니다. 뭐 저희가 지금 테크 기업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철강산업은 또 국가기관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테크 기업 얘기하고 있으니까 포스코는 뭐 별개로 합시다. 네. TSMC 왜 민영화 됐겠습니까? 지금도 정부가 그 초기 지분 47% 쥐고 있으면 배당으로 인한 그 국부 창출 그냥 어마어마할 텐데요. 그쵸. 물론 그걸로도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세수는 커버 못하죠. 국가 세수의 전부를 커버하는 거 뭐 무리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TSMC가 그랬듯이 이 글로벌 탑티어로 성장하기 위해서 민영화는 이제 필수입니다. 민간 자본도 필요하고 국가가 리스크를 계속 짊어지면서 돈을 밀어넣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민간 자본도 필요하고 또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그 관료 집단 얼마나 그 의사결정 느리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아니 근데 김병우 의원 그 거의 밭도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닌데 분당에서 뭐 이번엔 안 됐지만 네. 2번이나 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되게 점잖은 이미지로 알고 있었는데 거의 이번 페이스북에 뭐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진짜 공부하세요라고 느낌표까지 써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현직이 아니라 요새 많이 급한 게 아닌가 그죠. 싶은 아우 네 되게 그런 좀 저질스러운 대응을 했습니다. 진짜 그 공부하세요만큼 뭐랄까요? 이 짜치는 대응 없거든요. 네. 할 말 없을 때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공부는 좀 본인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알려주세요. 저희 같은 이렇게 과문한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공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의 헛소리를 결사옹위하기 위해 결국에는 국부펀드 조성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뭐 골자를 얘기하자면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해서 첨단 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네. 펀드니까 뭐 분산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유망한 기업 하나 잡고 명운 걸고 50조 몰빵 쳐도 될까 말까. 엔비디아의 10분의 1 정도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이 얼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구글로 쳐가지고 내가 지금 환율 문제도 있고 또 주가 등락이 너무 심해서 잘 몰라요. 2.76조 달러다. 그럼 뭐 못해도 뭐 3,500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3,500조 원. 네네. 그러니까 이 50조 원 몰빵 쳐도 네. 엔비디아 10분의 1 정도 되는 기업 만들기가 이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펀드로 분산 투자하겠다. 아주 널널하게. 아무튼 뭐 앞으로 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전 이런 정책 하겠다는 거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말을 지금 미사 여구를 뒤에 갖다 대응을 해도 네. 엔비디아 네. 이재명이 한 말 중에 엔비디아랑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이 두 단어를 주워 담기엔 너무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국가가 나서서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거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죠. 제대로 된 운용력이 제대로 자금 집행을 하면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글로벌 첨단 기업을 국영 기업의 형태로 키우고 나가는 거는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얼마나 그 보기 싫은 얼굴 아부하는 패널들 참고 견디면서 문제가 된 영상 진짜 저희 한 10번 아부는 한 분만 열심히 하시더라고. 뭐 그렇기도 해요. 맞아. 두 분은 이게 내가 여기 왜 있지라는 느낌도 저는 솔직히 받았습니다. 뭐 두 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네요. 두 분한테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너무 심했어. 저 도가 지나쳐요, 그분은. 진짜. 이준석이 품위지켜 놔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 저는 이준석 의원 저희 방송 나와주면은 엄청 호되게 하고 다 갈 겁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러다가 저희가 든 생각이 있어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어쩌면 이 47분짜리 갑자기 AI 관련 영상에 출연한 이유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마지막 10분 동안 한 얘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그 얘기가 뭐였냐. 이 본인의 숨길 수 없는 꿈, 기본소득을 전파하기 위해서 출연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숨길 수 들었습니다. 없는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랄까요? 아주 강력한 수단. 대통령을 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컨텐츠. 팔리는. 아무튼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한창 AI 얘기하거든요. 그러다가 거기 솔직한 얘기로 들을 만한 얘기 많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뭐 새롭게 공부한 내용도 많고. 그렇죠. 가끔씩 이제 내용 좀 중구난방으로 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식적으로 알아둘 만한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AI 이야기 중에 갑자기 연금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이 말이 왜 나오는 거지 하는데 연금 얘기가 튀어나와요. 그러더니 이제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야기로 맥락 없이 이어집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한 수익을 이제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통해 이제 그 지역 주민들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갖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부의 재분배의 예라고 갖고 온 것도 참 뭐 같아요. 이 햇빛연금하고 바람연금.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 말이 길어질까봐 이제 지금은 길게 말하지 못하는데 제가 대선 전에 이거 특집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도지 있잖아요. 그 정부 효율성 효율하게 화하는 효율성 위원회 그 도지 같은 기관이 한국에도 생기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일 먼저 삭제될 제도가 햇빛연금, 바람연금이라 저 확신합니다. 지금 한전이 적자가 얼마인데 그 비싼 재생에너지 지금 사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제도는 이제 어떤 공익적 목적, 이제 저희가 뭐 재생에너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뭐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뭐 전국 전체로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계속 지속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런 지속성 확장성이 아주 턱없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아주 그냥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들고 나온 거 보고 좀 기가 찼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 얘기로 또 말이 샜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그 햇빛연금, 바람연금처럼 그 AI를 통해 달성한 그 생산성의 증가도 모두가 나눠 가지자 뭐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AI로 일어난 생산성 혁명 얘기로 이어지면서 이제 다 같이 잘 살자 하다가 이제 문제의 그 엔비디아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것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엔비디아랑 기업의 예를 든 것도 좀 이상한 게 여기서 말을 하자면 이게 말도 이상한데 근거들도 하도 말을 이상하게 해놓으니까 공격할 지점이 그쵸. 한두 가지가 아니야. 수비수가 4명 다 구멍이야. 어디다 쳐야 될지 모르겠어.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엔비디아가 AI 혁명에 그 GPU로 기반을 제공하는 기업인 거지 막 혁신을 한 건 아니잖아요. AI로 지금 그러니까 인프라를 깔아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심이 드는 게 그냥 요새 핫한 거 다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은 들으면 이제 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대표님 이렇게 똑똑하시네. 그렇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 우리나 엔비디아 만드는데 뭐 30%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게 되는 거 다 갖다 붙이는 이재명식 화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건 그렇고 일단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자, 뭐 냉정하게 지금 AI 기술들 너무 신기하죠. 몇 년 안에 진짜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또 나올지 모르죠.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생산성에서 우리가 획기적인 상승을 목격한 산업 분야는 저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뭐 그 자동화가 완벽히 이루어졌거나 이런 네네. 산업 분야. 지금 당장 이야기하려면은 저는 생각 안 납니다. 예. 그쵸. 그리고 솔직히 지금 한국 처지가 이 AI 혁명에서 뭐 압도적으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신발끈 묶고 뛸 준비를 해야 될 때인데 먼저 무슨 뭐 대단한 수익이 확실한 것처럼 장밋빛 미래부터 말하면서 뭐 수익이 특정한 기업이 아닌 국민들한테 나눠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고 그러다가 아예 영상 말미에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합니다. 인공지능을 보며 자기가 꿈꾸는 기본 사회의 희망을 발견한다. 아하,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네요. 그쵸. 수십 년 뒤에도 이 도래할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소득을 아주 끼워 팔았다. 그쵸. 예,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아주 계상한 방식으로 끼워 맞습니다. 팔았죠. 그냥 평소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좌파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네네. 미래에 AI나 로봇 같은 그 자동화 생산수단 이런 거를 독점한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많이 때려서 기본소득 지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그쵸. 아주 베이직한 어떤 기본소득 그 주장자들의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하면 되는데 요즘 25만 원 여론 안 좋지 않습니까? 그쵸. 다들 이거 왜 주냐 얘기하는데 25만 원 여론도 안 좋고 또 뭐 자판이 뭐 사회주의니 이렇게 양념 당할까봐 별나라에도 있기 어려운 그 실현 불가능한 소리를 하면서 이제 기본소득 8위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젠비디아 국가 지분 30%라는 궤변이 탄생했다. 저는 이래 봅니다. 또 이 아저씨가 아주 자기 뭐 신박하게 일을 잘한다는 그 이미지에 스스로 빠져서 네. 자꾸 이런 뭐 별나라 얘기 같은 거 하면서 하겠다 하는데 참 이런 것도 뭐 저희 뭐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아직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어쨌든 이제 본인이 시장을 했던 그 성남시의 판교가 왜 많은 이 IT 인재들이 가고 싶어하는 동네가 됐고 정말 뭐 저도 몇 번 가지만 살고 싶은 동네가 됐잖아요. 과연 여기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잘 그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이재명의 그 OPQR 영상 마지막 10분이 뭐 정말 달콤하긴 한데 영양가 없는 어떤 사이다 같은 요설이었다면 사이다 정말 맛있는데 뭐 개딸분들 귀에는 뭐 달콤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50대 개딸분들 귀에는 네, 달콤할 수 있죠. 사이다가 아무튼 하루 전에 나온 그 3월 1일 이준석 의원의 이 상하이 연설은 제 개인적으로는 달콤하진 않은데 네. 뜨끈뜨끈한데 아주 십전대보탕처럼 몸에 좋은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다 뭐 정크푸드죠. 그쵸. 십전대보탕 보약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정크푸드에 대항해서 아주 보약을 내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하이 연설에서 했던 말들이 이번 그 젠비디아 논쟁에서도 또 반복이 됐습니다. 네네. 이공계 인재들이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 그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한도로 줄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줄여 말하면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선 기본부터 챙기겠다. 이런 거였죠. 이거는 그리고 상하이 연설하니까 생각이 나서 첨언을 드리는 건데 특히 그 연설 말미에 이준석 의원이 그런 말 해요. 네. 나 과학기술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 과학기술 잘 알고 프로그래머였고 AI 잘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만한 말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이준석 의원의 갖고 있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이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사실 정치인들의 모습이죠. 그죠. 알면 얼마나 알아. 척하는 거 그죠? 전문가만큼 알아. 예. 근데 오히려 되게 이준석 의원이 그런 스테레오타입과 다르게 되게 겸손하게 오래돼서 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최소한 돈이 엉뚱한 대로 새는 거 막을 수 있을 만큼은 저 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투로 말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 사람 진짜 과학도 출신이 맞구나 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그 과학도들 엔지니어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기술이 빨라서 저도 제 분야 아니면 사실 잘 모릅니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이 사람이 진짜 과학 관심 많구나. 기술 앞에 겸손하구나. 저는 뭐 싸가지가 없니 인사 안 하니 이런 얘기 뭐 백날 나와봤자 저는 이런 자세에서 괜찮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이고 리더 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유효하게 대비가 돼요. 이재명이랑. 이재명 대표는 뭐 이공계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엔비디아 같은 국유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죠? 그쵸. 네. 아무튼 뭐 유력 대선 주자가 이 불가능한 미래를 말하면서 달콤한 말로 국민들을 현혹할 때, 네. 이준석 의원은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고 그에 맞서서 얼마든지 또 자기도 엔비디아? 나는 그럼 애플하고 테슬라 두 개 만들 수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러는 대신에 이제 공수표를 남발하는 대신에 미래를 위해 우선 기본부터 다져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국가는 산업 인프라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법인세로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수하는 것이 시장경제 모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쟁에서. 네. 이런 원칙을 깨고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죠. 그쵸. 시장 실패로 국가가 아니고서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 발생했거나.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그 국가의 개입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 때, 뭐 이럴 때 이제 가능한 거죠. 그 전에는 이 원칙을 깨면 이제 시장 경제의 네.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그쵸. 겁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도 시장이 만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국가가 주도해서 창의적인 혁신을 만든다? 이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저 같은 일개 필부의 눈에도 대격변의 시대가 오는 건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전쟁터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민한 기업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정말 잘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게 이 차기 정부의 지상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들이 이제 발레랍시고 들었던 TSMC가 민영화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기관이 혼자서 이 글로벌 첨단 기업을 육성하는 거는 이거 몇 번을 얘기하지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뭐 TSMC로 대만 정부가 돈 많이 벌었지 않냐, 지금도 배당으로 돈 많이 벌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그냥 초기 투자해서 시세 차익 먹고 나오는 거랑은 그쵸. 얘기가 다른 거죠. 그렇죠. 왜 또 이런 걸로 또 못하기도 하더라고. 하여간 짜증이 납니다. 하여간에 지금은 국가가 AI 발전의 과실을 어떻게 맛있게 따먹을지 그쵸. 이 궁리를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 글로벌 탑티어 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를 심을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한 미래를 팔아먹으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인이 아닌 두 발은 이 냉혹한 현실에 두고 있더라도 미래를 위해 기본부터 챙기겠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이런 용기 있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조기 대선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품위지켜의 김선수, 권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